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공사가 부도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시공사를 선정한 시행사도 부실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같이 이제 부도나면 수분양자들이 위험해지겠죠. 예. 물론 이제 몇 개 부도나는 거야 또 다른 시공사가 또 맡기도 하는데 네네네. 그게 줄줄이 엮여버리면 네. 예전에 그 우리 금융위기 때처럼 네네. 엮여버리면 이거 심각해져.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제시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기존에 벌어진 일들 이거하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 그래서 그 하자라든가 감리 이런 부분들도 시행사가 다 해야 돼요. 물론 시공사가 보통 이제 대형 건설사는 시공사 시행사가 같은 곳이 좀 있죠. 그 많아요. 네. 네, 또 이제 중소 건설사는 이제 시행사가 따로 붙는데 네네. 좀 이제 큰 곳들은 네네. 보통 같이 있습니다. 네. 원칙상은 이제 신탁사하고 시공사 같이 가면 안 되는데, 시행사하고 시공사 같이 가면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약간 또 다른 네. 방법을 통해서 하고 네. 있죠. 네네. 보통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신탁사는 지금 시행사 시공사 설명했잖아요. 네네네. 시행사 시공사가 이제 파산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부도가 난다든가 그러면 투자금을 온전하게 네. 오롯이 보호해주는 수단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신탁사. 그러니까 에스크로우 해주는 건 보증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분양자도 보호해주고 그 돈도 돈도 어디 그 막 함부로 쓰지 못 횡령하지 못하게 보호해주고. 맞아요. 한마디로 자금을 운영 관리하는 곳이 바로 신탁사입니다. 네네네네.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제1의 책임이죠. 네네네네. 그런데 그런 신탁사가 위험에 빠지게 되면 이제 상당히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네, 그렇죠. 돈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실 이제 그 시행사 그 주인들이 뭐 소위 옛날에 뭐 사기꾼도 많았잖아요. 네. 시행사들이 막 돈 해먹고 권리도 보호해주는 역할하는 게 신탁사인데 이 신탁사가 지금 위험하다고 하니 참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네. 보통의 경우는 신탁사가 이제 부실이 생겨도 네네. 부도가 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많지가 않아요. 네. 네, 또뭐 많지도 않고 회사도. 네네네. 근데 경기위기가 터지거나. 네네. 그러면 이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본인도 뭐 본인 몸을 못 그러면 가누는 거는 그렇죠. 네. 스스로가 부실이 생기는데 네. 어떻게 수분양자들을 책임을 지겠어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텐데 네네.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네. 그리고 분양대행사는 이제 보통 규모가 작은 경우는 시행사가 직접 분양을 하기도 해요. 예. 근데 규모가 큰 경우, 네네. 컨소시엄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럴 경우는 시행사가 선정해서 위탁을 합니다. 예. 좀 규모가 큰 경우는 여러 곳이 이제 분양대행사 네네네. 이렇게 달라붙기도 하겠죠. 네네네.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홍보, 광고를 통해서 분양하는 걸 제 1순위 목표로 잡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네네. 시행사는 계획부터 진행까지 총괄적으로 진두지휘하는 곳이 시행사다. 네. 시공사는 건물을 짓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네네네. 설계부터 네네. 준공까지. 네네. 그다음에 신탁사는 네네네. 이제 여기에 수분양자들 있죠. 그 자금을 네. 운영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예. 그다음에 분양대행사는 뭐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이 분양이 잘 되도록 그 하는 역할이 주된 업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대행사가 이제 다 각각 다를지라도 이들이 한 몸으로 묶인 상태에서 분양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지금까지 신탁사들의 규모가 사실 이제 우리나 하나하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은행하고 같이 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한자신이라든지 이런 게 한자신이라든지 한토신 같은 경우는 신탁사 중에 좀 큰 곳이고. 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제가 많이 배워야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우리 선생님 오셔가지고 네. 제가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유. 결국은 은행이 이자를 줄이거나 저기 답은 또는 지금 시행사죠. 시행사 그 조합 그 아파트 자금 조합이나 시행사 또는 집주인. 네. 집주인이 자기의 가치를 낮추는 수밖에 없거든요. 시공비는 고정이고 시공비는 고정이잖아요. 시공비가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 상태에서 지금 대출 이자도 좀 내려가지 못해. 결국 손해를 안아야 되는 거는 낮아진 분양가를 안아야 되는 거는 결국은 토지 가격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시행사가 자기네가 저걸 지금 손해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시행사가 포기한 금액보다도 더 내려갔기 때문에 분양가가
결국 그걸 안아야 되는 사람은 은행과 그 건설 회사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건설 회사가 재료비나 그 인건비는 줄이지 못하고 자기들 마진을 줄이는 건데 그걸로도 지금 해결이 안 나는 거거든요. 네. 또 은행도 지금 이자를 안 받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상태다 보니까 저기서 해결 방안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토지가를 뭉개면은 답이 안 나오니까 부도가 나는 거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토지가가 뭉개지면은 견딜 수가 있으니까 시공사나 은행이 부도가 안 나는 구조겠네요.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서울 거는 살고 지방 거는 죽는다는 게 저 안에서 그냥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활성화,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건설사들도 서울에 소재한 곳들은 버티려고 노력을 해요. 네네네. 좀 이 고비만 넘기면 네네. 된다. 어.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답이 안 나와요. 언제까지 이 고통 분담이 이어질 것인가.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제시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기존에 벌어진 일들 이거하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 이건 다른 면이잖아요. 사실상 기존에 벌어진 일들은 너무 방만했잖아요. 어느 뭐 시공사뿐만 아니라 은행까지도 그렇고 다. 근데 지금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조금 이제 지원을 좀 해야 하지 않는가. 무작정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인 게 네. 실제로는 지금 저 안에서 메커니즘 안에서 시공비 고정, 땅값 고정, 네. 그다음에 은행 대출 나오는 자금 고정.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 분양 가격, 매매 가격은 어차피 떨어진 거고 그 떨어진 게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벌여야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 시간을 벌려면 이자 충당만 해주면 되거든요. 네. 이자 충당만. 그럼 결국 그 이자 충당을 은행이 하던 정부가 하던 그게 해결 방법이네요. 대신이라든지 뭐 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요즘 새로 생긴 곳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 이런 그 규모에 따라서 지금 그 이 위기의 금액이 좀 많이 다른데 다르죠. 위험의 금액이 많이 다른데 차이가 나죠. 지금 이제 버텨낼 수 있는 곳은 오히려 뭐 하나라든지 큰 은행과 함께 있는 곳들은 그렇다 치고 다른 이제 신탁 회사로만 있는 곳들은 꽤나 위험한 이유가 이분들이 지금 이제 관리형 토지 신탁에서 이제 자기네 수익을 얻어가는 그 영업행위를 한 거는 그나마 어떻게 저렇게 해결 가능하다 치는데 네. 이분들이 차입형 토지 신탁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사업에 참여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이거는 같이 묻어나는 상황이라서 지금 위험하죠. 이렇게 투자된 돈이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를 해치할 수 있는 회사와 아닌 회사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네. 전반적으로만 11조 정도 된다고 해요. 11조 차입형.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신탁사 신탁 개정 대여금 있잖아요. 예. 그것도 계속 증가 추세예요. 자, 자, 불과 2년 만에 뭐 2조 천억이 네네네. 거의 3조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21년도까지 늘어난 건 알겠는데 22년도, 23년도 같은 경우는 그 힘든데 뭘 그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매출 올렸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근데 조심해야지. 사실 부실이 네네. 21년도에 이제 많이 사업을 벌여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후유증들이 22, 23년에 잡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21년 지난 이제 부동산 정점을 찍고 네네네. 하강하는 시점이 22년부터 23년 지금도 포함되고요. 네. 22년부터 24년 지금 현재까지 네네네. 이때가 부실이 제일 심해요 지금. 이제 터지고 있는 거죠. 이제 사실 거의 한계가 온 것 같아서 어딘가는 터질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가까스로 잡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작은 곳들은 좀 그냥 그 저기 부실이 나도 냅두려는 의도가 좀 보이고 큰 거 한두 개 정도 정리하고 이제 여기 상황을 정리하려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어디가 막 부도났다는 얘기를 이게 공공연하게 듣고 있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로 정도로 정리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보도가 안 났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부가 이제 잘 유연하게 해결해낼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네네. 이제 모든 원자재 값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인건비도 올라가고 네네네. 이제 원자재 인건비가 올라간 게 일단 컸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게 한 게 바로 그 이후에 이제 긴축 정책을 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고금리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 바로 그걸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일단 저기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사실은 이제 시행사, 대주단, 은행이죠, 은행. 네. 그 수분양자, 시공사 이들이 서로 정말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의 역할을 해가면서 이 부동산 개발을 하는 건데 이 개발한 물건 자체의 이제 향후의 방향성이 좀 이렇게 좀 위험하다 보니까 참 전체적으로 좀 불안하고 안 됐다는 제가 봐도 참 이거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을까? 이 분양가가 올라가지 그 가격이 내려가면 저건 사실은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신탁사 문제, 신탁사가 지금 딱 정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 네.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이제 지금 시공사, 시행사, 대주단 사실상 수분양자도 문제가 됐거든요. 네. 돈을 제때 못 내니까. 네, 네. 그러니까 다 지금 문제인 거예요. 하나같이 다. 하나같이. 신탁사 스스로도 문제지만.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뭐 서로 다 좋죠. 네. 부동산 상승장이라든가 이제 그럴 때는. 근데 네, 네. 지금처럼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부동산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네, 네. 저렇게 폭발할 수가 있는 거죠. 저게 지금 저 상태에서 진짜 해결 방안은 도대체 뭘까요? 결국 이제 분양 가격이 올라서 저거 미분양 없이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는 너무 간단한 얘기고 네. 그게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니까 결국은 누군가 도움을 받든지 뭐 저게 지금 저기 뭐 폭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혹시 저게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걸 지금 저 그림을 온전하게 네네. 회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금감원이거든요. 정부잖아요. 네, 정부 그죠. 정부 스스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링,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예. 그다음에 그 충당금 있죠. 네네네. 터지기 전에 네네네. 이제 무너지기 전에 미리 좀 준비해라 돈을. 네네네. 그 말밖에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해결 방안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시점에서 무리하게 네네네. 자꾸 사업을 늘린다든가. 네네네. 네, 이거는 뭐 그 신탁사의 문제가 아니라 다 그래요. 시공사든 네네네. 뭐 시행사든 네네네. 분양자들도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이렇게 분양을 받으면 안 되겠죠. 자기 분수에 어긋나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자제하는 방향이 좀 시간을 갖고 네네네. 좀 기다리는 게 오히려 해결책이 아닌가. 우발 채무가 계속 이제 돌아오는데 네네네. 그거를 서로 양보해야 돼요. 은행도 양보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말도 안 되는 그 고금리로 하기보다 네네네. 정부는 또 중재를 잘 해주고 네. 또 본인들도 지원을 해주고 왜냐하면 이걸 지원을 제대로 안 했을 때 밉기는 하지만 네네네. 밉다고 해서 네네. 이걸 방치하게 되면 더 커져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지원을 좀 하고 은행도 양보를 좀 하고 건설사도 이제 하고 대신에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은 이제 법령을 조정을 하든 네네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원칙적으로 외국처럼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원래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어왔던 과거의 잘못이 네네. 이렇게 커진 문제를 낳았거든요. 네네네. 이게 지금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2013년에도 그랬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꾸준히. 그렇죠. 이번만 견디면 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네네네. 이번 일은 이렇게 해결시키더라도 다음에는 새롭게 그 상황에 맞는 이제 네네. 어떤 원칙 하에서 네네. 분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국은 그 패턴이 안 바뀌고 반복하는 거 보면 네. 역사는 반복된다고. 네. 그럼 우리는 이걸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순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또 그런 일이 벌어지구나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이제 순응하면 좋긴 한데 이대로 계속 진행되게 되면 네네. 이제 뭐야
굶고 또 굶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하게 되면 국가 발전에도 저는 상당히 그렇죠. 역시 우리 그래서 위원님, 네네네. 이제 건설사가 네네. 이제 건설사만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건전한 구조를 만드셔야 된다는 네. 얘기시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네. 조금 더 확장을 시킨다면 네. 국내 문제만이 아니고 네. 각종 플랜트 사업으로 이제 네. 해외 쪽으로 이제 토목, 건축 이쪽을 좀 더 다방화하는 게 건설사가 살아나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바로 그 부분이라고 봐요. 이때 그런 걸 잘 해놓아야 다음에 먹거리가 풍부해지는 거죠. 파이가 작은 우리나라 땅에서 네네. 자꾸 토목 건설만 하려고 하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 거죠. 좀 기업 건전성, 기업이 좀 건강해져야 된다 말이죠. 맞아요. 예. 그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건설. 이렇게 이 시공사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거를 다른 사업에서 또 충당도 가능하고. 네, 그렇죠. 결국은 사실 은행이 돈 빌려줄 때 시공사의 신용도 보고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은 사실 이제 그 신탁사가 부도 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그 뉴스들을 좀 접하는 가운데 그걸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공유, 댓글 뭐 이런 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